아내가 내 이름을 잊었다. 정확히는 잊은 척했다. 하지만 그걸 알게 된 건 한참 뒤의 일이었다. 68년을 살아오면서 나는 많은 것들을 당연하게 여겼다. 아침에 눈을 뜨면 밥상이 차려져 있는 것, 외출했다 돌아오면 현관에 불이 켜져 있는 것, 그리고 45년을 함께 산 아내가 내 곁에 있는 것. 그런데 작년 가을부터 아내의 행동이 이상해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었다. 국에 소금을 2번 넣는다거나 세탁기에 돌린 빨래를 그대로 두고 나가버린다거나. 나는 그때 짜증을 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라고 정신 좀 차리라고 소리를 질렀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 내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여보라는 말도 사라졌다. 그냥 멀거니 나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나는 병원에 데려갔다. 치매일 거라고 생각했다. 동네 사람들이 다들 그러더라. 요즘 노인들 치매 많이 온다고. 건망증으로 시작해서 점점 심해진다고. 신경과 진료실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나는 아내를 힐끗힐끗 쳐다봤다. 아내는 창밖을 보고 있었다. 표정이 없었다. 그 무표정한 얼굴이 낯설었다. 의사는 여러 검사를 했다. 뇌 촬영도 하고 기억력 테스트도 하고 혈액 검사도 했다. 일주일 뒤 결과가 나왔다. 정상이었다. 의사는 나를 보며 말했다. 치매가 아니라고. 뇌에도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그냥 스트레스나 우울증일 수 있다고. 나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럼 왜 저렇게 행동하는 건데? 왜 내 이름을 부르지 않는 건데? 왜 밥을 태우고 길을 잃어버리고 멍하니 있기만 하는 건데? 병원 밖으로 나오는 길 아내가 갑자기 멈춰 섰다. 그리고 약국 앞 벤치에 앉았다. 나는 옆에 섰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아내가 입을 열었다. 피곤하다고. 그냥 피곤하다고.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잘 들리지 않았다. 나는 뭐라고 중얼거렸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아마 빨리 집에 가자고 했던 것 같다. 그날 밤부터 나는 아내를 관찰하기 시작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내는 이미 부엌에 있었다. 냄비에서 김이 모락모락 났다. 된장찌개였다. 하지만 간을 보지 않고 그대로 상에 올렸다. 나는 한 숟가락 떠먹고는 짜다고 소리쳤다. 아내는 그릇을 가져가더니 물을 붓고 다시 끓였다. 아무 말도 없었다. 낮에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켜놓고 있었다. 하지만 화면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창밖을 바라봤다. 나는 옆에 앉아서 뉴스를 봤다. 아내에게 이것저것 물었다. 저녁은 뭐 먹을 거냐고, 아들은 언제 온다고 했냐고, 김치가 떨어졌으니까 담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아내는 고개만 끄덕였다. 대답은 없었다. 밤에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나보다 1시간은 먼저 누웠다. 등을 돌리고 누워서 움직이지 않았다. 자는 건지 깨어있는 건지 알 수 없었다. 나는 답답했다. 병원에서는 정상이라는데 이게 어디가 정상인가? 치매가 아니면 도대체 뭔가?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다. 나는 마당에서 화초에 물을 주고 있었다. 거실 창문이 반쯤 열려 있었는데 안에서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아내였다. 목소리가 또렷했다. 평소와 전혀 다른 톤이었다. 밝았다. 살아있는 것 같았다. 누구랑 통화하는지는 몰랐지만 아내는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있었다. 응, 괜찮아. 걱정하지 마. 나는 잘 지내고 있어.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아내는 멀쩡했다. 기억력도 멀쩡하고 말도 멀쩡하고 웃음도 멀쩡했다. 그럼 지금까지 보여준 그 모든 행동들은 뭐였나? 나는 무로스를 내려놓고 거실로 들어갔다. 아내는 전화를 끄는 뒤였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리고 내가 들어오는 기척을 느끼자 다시 그 멍한 표정으로 돌아갔다. 나는 물었다. 누구랑 통화했냐고. 아내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마치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아내의 두 얼굴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전화할 때의 밝은 표정과 나를 대할 때의 텅 빈 눈빛. 나는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걸 느꼈다. 며칠 뒤 나는 아내 몰래 통화 기록을 확인했다. 아들이었다. 아내는 아들과 자주 통화하고 있었다. 그것도 내가 밖에 나갔을 때만. 나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가 요즘 이상하다고 치매인 것 같다고 말했다. 아들은 한참을 말이 없다가 대답했다. 아빠, 엄마는 멀쩡해. 병원에서도 이상 없다고 했잖아. 그럼 왜 저렇게 행동하는 거냐고. 내 이름도 안 부르고 밥도 제대로 못하는데 그게 멀쩡한 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들은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엄마가 아빠를 피하고 있는 것 같아. 그 말이 귓가에 꽂혔다. 피한다고? 왜? 45년을 같이 살았는데 왜 피해? 아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냥 할 말 있으면 엄마한테 직접 물어보라고만 했다. 나는 전화를 끊고 거실로 나갔다. 아내는 또 소파에 앉아 있었다. 창밖을 보고 있었다. 나는 아내 앞에 섰다. 그리고 물었다. 나한테 왜 그러냐고. 무슨 문제가 있으면 말을 하라고. 아내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나를 봤다. 오랜만에 제대로 나를 마주 본 것 같았다.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흘리지는 않았다. 그냥 그렇게 나를 바라봤다. 나는 기다렸다. 뭐라도 말하기를. 하지만 아내는 입을 열지 않았다. 그저 다시 고개를 돌렸다. 그날 이후로 나는 더 조바심이 났다. 아내의 침묵이 견딜 수 없었다. 나는 자꾸 아내에게 말을 걸었다. 왜 대답을 안 하냐고, 도대체 뭐가 문제냐고. 하지만 아내는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술을 마셨다. 소주 한 병을 혼자 비웠다. 취기가 오르자 억눌렀던 감정들이 터져나왔다. 나는 아내 앞에서 소리를 질렀다. 평생 먹여 살렸는데 이게 뭐냐고. 집안일이나 제대로 하지 그것도 못하면서 무슨 배짱으로 입을 다물고 있냐고. 아내는 부엌 싱크대 앞에 서 있었다. 설거지를 하다 말고 멈춰 있었다. 등만 보였다. 나는 계속 말했다. 치매도 아니면서 왜 그런 연기를 하냐고. 날 바보로 만들고 싶은 거냐고. 아내의 어깨가 떨렸다. 나는 그제야 입을 다물었다. 술이 깨는 것 같았다. 아내가 천천히 돌아섰다.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있는 척하지 않으면 못 살겠더라고. 목소리가 갈라졌다. 하지만 또렷했다. 당신이 내게 했던 말들, 했던 행동들, 그걸 기억하고 있으면 하루하루가 지옥이더라고. 그래서 잊기로 했어. 당신을, 이 집을, 이 생활을.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내는 계속했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 일부러 밥을 태우고, 일부러 물건을 잃어버리고, 일부러 당신 이름을 안 불렀어.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어. 당신은 한 번도 내 말을 들어준 적이 없었어. 항상 화를 냈고 소리를 질렀고 무시했어. 나는 그냥 집안일 하는 기계였어.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45년 동안 나는 당신 눈치만 봤어. 밥이 짜면 혼나고 국이 싱거우면 혼나고 옷에 구김이 있으면 혼났어. 나는 지쳤어. 그래서 미친 척하기로 한 거야. 치매 걸린 사람처럼. 그러면 당신이 날 내버려 둘 거라고 생각했어. 아내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하지만 그것도 힘들더라.
연기하는 것도 고통이더라.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아내의 말들이 하나하나 박혔다. 나는 정말로 그랬던가? 45년 동안 아내에게 그렇게 했던가? 기억을 되짚어 봤다. 아침마다 밥상을 받으며 투덜거렸던 것. 반찬이 마음에 안 들면 짜증을 냈던 것. 아내가 뭔가 물으면 귀찮다고 손살에 쳤던 것. 그게 전부 폭력이었나? 나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냥 부부간에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다. 남자는 밖에서 일하고 여자는 집안일을 하는 거라고. 하지만 아내는 달랐다. 아내에게 그건 폭력이었다. 나는 고개를 들어 아내를 봤다. 아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눈물을 닦지도 않은 채. 나는 입을 열었다. 미안하다고 말하려고 했다. 하지만 아내가 먼저 말했다. 이제 늦었어.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끝냈다. 아내는 부엌을 나가 안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혔다. 나는 거실 바닥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몰랐다. 창밖이 어두워졌고 다시 밝아졌다. 다음 날 아침 아내는 짐을 쌌다. 많지 않았다. 작은 캐리어 하나. 그게 전부였다. 나는 물었다. 어디 가냐고. 아내는 대답했다. 딸 집에 당분간 있을 거라고. 나는 붙잡지 않았다.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았다. 현관문이 열렸다. 아내가 신발을 신었다. 그리고 뒤돌아보지 않고 나갔다. 문이 닫혔다. 집이 조용해졌다. 너무 조용해서 숨소리마저 크게 들렸다. 나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다. 하지만 화면에 뭐가 나오는지 보이지 않았다. 며칠이 지났다. 나는 혼자 밥을 했다. 라면을 끓이고 김치를 꺼내 먹었다. 설거지는 나중에 하려다가 그냥 두었다. 싱크대에 그릇이 쌓였다. 밤에는 잠이 오지 않았다. 아내가 없는 침대는 너무 넓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아들이 찾아왔다. 아들은 나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다. 엄마가 이혼하고 싶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상했던 말이었다. 아들은 내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물었다. 아빠는 어떻게 할 거야? 나는 대답했다. 엄마 뜻대로 하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아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내 어깨를 두드리고 돌아갔다. 그날 밤 나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다. 결혼 사진이 있었다. 젊은 아내의 얼굴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24살. 꽃 같던 나이. 나는 그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68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내 잘못을 인정했다. 나는 아내를 사랑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다. 존중이 뭔지, 배려가 뭔지, 경청이 뭔지 배우지 못했다. 그냥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했던 대로 나도 아내한테 했다.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내는 견뎌냈다. 45년을 참고 또 참았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미친 척하는 것으로 자신을 지켰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아내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얼마나 힘들었을지. 며칠 후 아내에게 편지를 썼다. 손편지였다. 오래간만에 펜을 잡았더니 손이 떨렸다. 미안하다고 썼다. 늦었지만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이혼하자는 말에 반대하지 않겠다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라고. 그리고 마지막 한 줄을 더 썼다. 행복하게 살아줘서 고마웠다고. 편지를 붙였다. 답장은 오지 않았다. 한 달이 지났다. 이혼 서류가 도착했다. 나는 서명을 했다. 주저하지 않았다. 봄이 왔다. 마당에 개나리가 폈다. 아내가 심었던 꽃이었다. 매년 봄이면 노란 꽃이 가득 피어났다. 나는 그 꽃을 보며 생각했다.
아내는 이제 자유로워졌을 거라고. 더 이상 나 때문에 연기하지 않아도 되고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참지 않아도 된다고. 그게 내가 아내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이었다. 나는 이제 혼자다. 50년 가까이 함께 살던 사람이 떠나고 나니 집이 텅 빈 것 같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진짜 텅 빈 건 이 집이 아니라 내 마음이었다는 걸. 나는 너무 늦게 깨달았다.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있는 게 아니라 상대를 존중하는 거라는 걸.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불행하게 만들지 않는 거라는 걸. 이제라도 알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할까? 아니면 이렇게 늦게 깨달아서 후회해야 할까? 나는 모르겠다. 그저 매일 아침 눈을 뜨고 하루를 살아간다. 혼자서. 그리고 가끔 개나리를 보며 생각한다. 아내가 어디선가 웃고 있기를. 더 이상 아프지 않기를. 그것만을 바란다.